안녕하세요. 너무 어려운 자리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제가 평소에 뵙고 싶었던 분들이나 존경하는 분들 모시고 한국 드라마에 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서 책임감이 커요. 이제 저희 선생님들 많이 있고 후배들 많이 있는데 제가 대표 아닌 대표로 오게 되었습니다. 어, 저는 이런 드라마를 썼어요. 이게 포스터 보시면 조금 금방 아실 거예요. 어, 제 고향은 KBS예요. 지금 KBS 대표님 오셨다고 해서 되게 긴장되는데, KBS에서 초원의 빛이랑 은하수 같은 드라마는 KBS의 명예의 전당 드라마 이렇게 모으는 데가 있는데 거기 올라갔다고 출연했던 배우한테 들었습니다. 넘겨줘도 돼. 어, 잠깐 제가 이제 한중일 그 드라마 포럼이 한 10년째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 일본 드라마, 중국 드라마 작가들이 모여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포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그 좀 추천된 드라마 중에 시상도 하고 그래요. 아시아 드라마 어워즈라고. 그래요. 아, 아시아 드라마 어워즈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초창기에 이제 제가 같이 갔었어요. 근데 중국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때 중국에 가서 이제 식사 자리에서 근데 왜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시는지 뭐가 그렇게 특이하게 여겨지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국 드라마는 이렇게 결혼 허락을 받냐 니네는 우리는 다 결혼은 한다고 통보하는데 한국 드라마는 항상 보면 이제 결혼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 꼭 시어머니 되는 분이 흰띠를 두르고 눕고 절대 반대를 하면 중국이나 일본은 신경을 안 쓴다는 거죠. 그냥 통보하는 거니까. 근데 한국은 꼭 애들이 이제 무릎 꿇고 허락을 하실 때까지 금식을 하거나 이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가 되게 신선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얘기라서 그래 맞아 너희 나라는 그런 게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건 공자님 때문이니까 이제 중국이었으니까 너희 스승님이신 공자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는 거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약간의 근소한 차이가 중국과 일본의 이제 차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스토리 가는 부분에서 이제 여주와 남주들이 그 결혼까지 이제 대부분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혼으로 끝이니까 그 결혼까지 가는 우여곡절 중에 가족 관계가 그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게 또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래요. 이제 일본과 중국은 가족 관계가 장애가 되지 않느니까. 그런 얘기를 제가 그때 들었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뭐 한국 음식, 한국 그 여러 가지가 이제 그들이 와보고 싶어 하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 강의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 가리키는 아이들한테 뭐 물어봤어요. 가장 큰 차이는 너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외국에서는 그런 소소한 문화의 차이를 느낀다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또 무엇을 느끼나라고 했더니 뭐 거두절미하고 선생님 그냥 비주얼이죠. 비주얼 앞살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앞살 아시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그 우영우 드라마가 한국에서 한 드라마가 일본으로 이제 거꾸로 갔어요. 거꾸로 가서 이제 성공을 한국만큼은 성공을 못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저희 제자들은 다 비주얼이다. 박은빈이 훨씬 예쁘다. 일본 드라마는 이제 주방으로 갔나 봐요. 우리는 박은빈 씨가 변호사를 했죠. 네. 이제 비주얼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제가 데뷔했을 때는 일본 드라마 카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러브 제네레이션이나 이런 카피를 많이 했고 저희 선생님격이신 이제 김수현 선생님은 일본 드라마 비디오도 보지 말고 CD도 보지 말고 니네 보지 마!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제 가르치실 때 그랬어요. 일본 드라마 카피하지 마. 니네가 만들어야 돼. 니네가 그 한 인간이 우여곡절을 겪어가는 거를 니네가 찾아가야지 일본 드라마의 그 트렌드를 따라가지 말라고 저희는 그렇게 배우면서 컸는데 지금은 일본이 저희 드라마를 카피를 하는 걸 보면
정말 세월이 많이 갔다는 걸 제가 이제 이번에 우영우 때도 많이 느꼈고요. 이제 한일 드라마 시작이 역시 이제 겨울연가 시작이죠. 이제 겨울연가가 남이섬에서 촬영을 하는 바람에 남이섬이 엄청 이제 많은 관광을 하게 됐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남이섬은 제가 윤석호 감독님한테 말씀드린 장소예요. 그때 윤석호 감독님이 데뷔하실 때 저도 같이 데뷔를 해서 그 동기들이 이제 KBS 9기 PD들하고 저희 보조 작가들 습작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워크숍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가 단막을 쓴 게 남이섬에서 올로케를 했더니 이제 윤석호 감독님이 되게 좋게 보셨나 봐요. 겨울연가 작가들은 남이섬을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카피를 하려고 할 때가 이 기무라 타쿠야예요. 너무 닮았죠. 처음에는 좀 원빈 씨도 되게 많이 닮았는데 기무라 타쿠야 드라마를 저희가 이제 보면서 뭐 일본 트렌드는 어떤가라고 할 때였고 이제 그로부터 한 10년 뒤에 배용준 씨 드라마가 일본으로 역수출돼서 이제 다운로드해서 드라마 보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 800원에 다운로드를 만약에 한다. 대본 같은 경우도 그러면 이제 뭐 한 20원 정도가 작가한테 만약에 온다고 가정을 하면 그 20원, 30원이 모여서 1억이 될 만큼 많이 다운로드를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일본 친구들이 배용준 씨를 좋아했냐면 그냥 이제 큰 회사 대표이사 남편분이 집에 들어가면 테이블 위에 경주 갑니다. 이렇게 메모 하나 딱 써 있다고 해요. 이거 경주에 이제 배용준 씨가 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일본 드라마가 또 한국에 들어온 게 이 꽃보다 남자예요. 이 꽃보다 남자는 일본, 대만, 한국, 중국도 했나? 까지 이제 네 군데 나라에서 전부 다 했는데 지금 비주얼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세요. 한국 거. 지금 이 모습이랑 역시 저희가 좀 강하지 않나요? 비주얼이?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비주얼이 앞살이고 그 남자 주인공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젠틀함. 근데 저희가 이제 세대로는 젠틀맨은 서양이고 한국 남자는 오죽하면 한남이라고 할 만큼 젠틀과는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느끼는데 드라마에서 표현되는 이제 나이스함, 젠틀함. 근데 이제 한국은 하나가 또 차이가 있는 게 이거 중국 친구가 말해준 건데 우리나라 말로 왜 츤데레라고 하죠. 따라오던지 하면서 이렇게 툭툭 치는데 오게 하는 그런 이렇게 약간 반작용하는 그런 캐릭터가 한국에 되게 많아요. 이제 외국은 그렇게 하던지 말던지 하면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거를 사실 잘 안 해요. 요새는 많이 하지만 이제 번역하시는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이렇게 외화 드라마는 이렇게 좀 직설이 많죠. 같이 가자 뭐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거꾸로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어법이 이렇게 도치법이 많으니까 이렇게 밥을 주면서도 먹던지 말던지라고 하는데 그 애정이 느껴지게 그 사이에 뭐 편지가 있다든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한국 남자 주인공이 많이 해서 일본 여자 팬들이 많아요. 그런 거를 이제 받고 싶은 거겠죠. 로망을 하는 거니까 아마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하늘에서 내리는 1억 개의 별이라고 일본 드라마 이제 제가 기무라 타쿠야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좀 잠깐 비교를 해드립니다. 이 드라마는 일본에서 이제 한국으로 와서 한국 제작을 했는데 일본만큼 흥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인국 씨를 꼭 굳이 말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기무라 타쿠야가 일본에서는 주인공을 했고 한국에서는 이제 서인국 씨가 주인공을 했는데 박성웅 씨랑 좀 비주얼이 떨어지겠죠. 그 이유 말고는 없어요. 그대로 드라마를 했는데 요건 시청률이 좀 안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건 제가 만든 이브의 모든 것인데 이제 제가 일본에서 후지 TV에서 한국 드라마 최초로 정규 방송 편성은 부끄럽지만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가 이제 후지에서 했고 중국에서 책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최근에도 만들었는데 여기 왼쪽 오른쪽에 있는 장혁 씨예요.
장혁 씨가 가서 중국에서 이브의 모든 것을 이제 장동건 역할을 장혁 씨가 한 거죠. 가서 이제 작년에 드라마 만들어서 지금 제가 쓴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다시 방송했는데 굉장히 흥행을 했다고 연락이 와서 소소한 수입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재방송료랑 이런 해외 판권으로 받으면 어쨌든 일 안 하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아요. 현재 이제 막 라이팅을 할 때 수입이 들어오면 내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제 이렇게 예전에 쓴 게 돈이 돼서 들어오면 마치 이렇게 공짜 돈 생긴 것 같아서 굉장히 행복하죠. 이제 한국 드라마에 관해서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막장 합니다. 막장이 도대체 뭐냐? 이제 여러분들은 투자를 많이 하시는데 이건 막장 드라마입니다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강의할 때 정의하기는 막장은 속도라고 생각해요. 드라마가 이제 차분하게 어떤 A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감정을 팔로잉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가 이 사람을 죽이고 기타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난 다른 장소로 가버리는 게 막장이에요. 이 사람을 내가 왜 죽였는지 깊이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약간의 묻지마 살인 같기도 하고 막장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그래서 이게 주인공 캐릭터로는 가지 못해요. 주인공은 우여곡절이 다 이야기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사계절을 지나거나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어내는 그 주인공에게 감정이입을 해서 그 감정을 따라가는 게 드라마잖아요. 근데 빌런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때리거나 뭐 김치 싸대기를 친다거나 이렇게 요새 유행하는 그런 악행을 하고도 더 이상 기타 설명 없이 내가 화가 났고 내가 기분이 나쁘고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고 저 여자를 선택하니까 나는 그냥 너를 하나 해코지를 할 거야. 그걸 그대로 가감없이 표현하는 게 빌런이라고 그러고 조연이고 그 사람이 주연이 될 수 없는데 주연에 들어오는 걸 막장 드라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주인공이 이제 그러기 시작하는 거죠. 사이코패스라든가 이제 묻지마 살인을 해 나가는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를 이제 저부터 위에 선생님들은 굉장히 극혐하시죠. 그런 후배 작가들하고는 같은 시간에 라인업 받기도 싫어하세요. 내가 저 친구랑 경쟁한다는 그 자체도 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서 이제 우리의 대 선생님은 이제 뭐뭐 작가와 이렇게 같이 라인업이 되면 그걸 아예 접어버리실 만큼 작가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경쟁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만큼 그런데 이 막장 드라마가 이제 한국에 지금 굉장히 팽배하고 제가 후배들을 가리킬 때도 막장을 이제 조심해야 하는 거는 자기 감정만 표현하는 거니까 이게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지 않는 드라마로 가버리면 드라마가 이제 여러분이 보실 때 저건 말이 안 돼. 저건 막장이야. 왜 드라마가 저렇게 품격이 없어? 아무에게도 감정이입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토지 같은 드라마라든가 이런 드라마는 길상이 서희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 그 토지 안에 여러 인물이 하다못해 조중구에게도 우리가 감정이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살이라는 영화를 보면 나는 해방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 그래 그럴 수 있지. 한일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그런 사람이 주인공으로 들어온 게 이제 근래에 나오는 암살이라는 영화인 거예요. 이제 헌트라는 영화라든지 아웅산 이야기를 이제 이정재 배우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종전에는 그런 당연히 해방이 될 거고 그러니까 이순신만 주인공이었었죠. 한때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주인공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그런 주인공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할 때 주인공은 진리, 조연은 합리. 합리적이라는 거는 경우에 따라 바뀌잖아요. 이 상황이 될 때마다 바뀌는 게 조연, 악역, 빌런. 주인공은 합리적이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가는 인격과 주인공의 그 가치가 끝까지 유지되는 거를 이제 주인공 캐릭터라고 저희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할 때는 이제 우리가 뭐 톨스토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문학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이제 부활을 많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집에 있는 시종을 범하고 뭐 인생이 엮일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한참 나이 든 후에 나 예전에 그런 적 있어. 후회돼. 뭐 걔는 어떻게 됐을까? 이 정도면 주인공이 아닌 거고요. 지금 네올리도프 백작은 그것 때문에 시베리아를 건너가서 사과를 하잖아요. 미안하다는 말을 하려고 쫓아가잖아요. 이러면 주인공급인 거죠. 자기 사과에 자기 행동이 따라가는 거니까 가서 내가 그 미안하다 한마디 하려고 카츄샤를 따라가서 그게 다시 본어게인 할 수 있는 인생의 부활이다라는 게 결국 톨스토이의 인생관인 거죠. 이게 톨스토이가 뭐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네올루도프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톨스토이가 펼쳐가는 젊은 날 있을 수 있는 실책을 어떻게 만회하는가를 그 우여곡절을 보여준. 그래서 이것이 명작인 거고 다른 드라마는 그냥 지나갔어. 그게 묻지마 살인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 거는 주인공으로 올 수 없다라고 이제 하고 있지만 이제 요새 드라마는 손도끼가 등장을 하고 과거로 가고 미래로 가고 이제 무빙이라든가 이제 초능력으로 하지만 사실 초능력이 나오는 무빙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결국 이와 같은 자신의 인생관을 하잖아요. 한효주 씨가 자기 그 뭐라 그러지 초능력을 그 발휘해서 인생의 여러 어려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으려고 엄청 애를 쓰고 자녀한테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초능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네 노력으로 해결하라고 이제 하는 게 그 무빙의 사실은 테마거든요.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세계관, 그 작가가 갖고 있는 세계관이나 인생관이 여러 사람들을 설득한 거죠. 초능력이 있는데 그걸 발휘해서 막 이렇게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렇게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지금 저희가 요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이제 후배들한테도 말하지만 지금 사상 최대의 그 미스터 선샤인이 이제 드라마 역사를 보면 1920년대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굉장히 암흑기잖아요. 1920년대는. 그 시대의 드라마로 김은숙 작가님이 너무 잘 쓰셨잖아요. 이 드라마를. 근데 이런데 이제 한국 음식이 좀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서브웨이가 PPL을 하는 바람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곳에서 드라마에 PPL 좀 많이 해주세요. 짧게 지금 광고합니다. PPL 좀 많이 해주시고 기회를 많이 주시면 여기에 만약에 비빔밥이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계속 그 서브웨이가 도깨비에도 나오고 이제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에도 한국 그 문화가 좀 소개될 만한 건 없었어요. 알사탕? 알사탕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지금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병헌 씨가 노비죠. 이제 1920년대 우리나라 양반과 노비가 이제 계급이 다 뒤집히는 그 역사가 벌어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노비가 이제 김태리라는 여자 주인공에게 그 얘기를 하죠. 네가 꿈꾸는 나라에 노비가 있냐. 그러니까 인간 계급은 사라져야 한다라는 작가의 이제 가치관이 클라이막스 씬의 대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 엔딩 할 때 이제 김태리가 See you again이라고 이제 CU를 또 협찬을 받아서 해방된 조국에서 만나자 See you agai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김태리는 해방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암살에 나온 이정재는 해방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오는 거고 그런 주인공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드라마 안에 녹아 있고 그것을 우리 이제 후배들이 보게 되는 건데 지금 이 미스터 선샤인이나 도깨비는 굉장히 좋았던 드라마 중에 하나라고 제가 소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뭐 서울의 봄 이런 영화들이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괴물이라든가 어느 가족을 가지고 온 거는 지금 한국 드라마가 대체 가족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다 1인 가구고 이제 결혼들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라는 게 뭐냐라는 화두가 다시 지금 드라마 소재가 되고 있고 저처럼 홈드라마를 많이 쓴 작가로서는 이제 굉장히 연구할 부분인 거예요. 이제 혈연 가족이 아니라 대체 가족이 많죠. 그러니까 대체 가족이라는 거는 이제 사위, 며느리를 이제 예전에는 그런 사위, 며느리 이제 법적으로 된 관계였는데 지금 이 어느 가족이나 괴물에서도 완전히 이제 생판 모르는 남과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시스템이 한국에 오고 있고 이 시스템이 아마 이제 아시아로 갈 겁니다. 그 대체가족을 고레다 히로가즈 감독이 이제 어느 가족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뭐 많은 영화를 이분이 하셨는데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지금 혈연 가족이 일단 그래도 중심이 되고 있겠지만 지금 한국 사회는 대체가족으로 가고 있고 나 혼자 산다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대체가족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이 이제 그 영화나 시나리오에 이렇게 투자하실 때 그거를 낯설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대체가족 얘기는 대체가족이랑 MZ세대의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 이제 20대 애들이 경제적 독립, 이거에 관한 소재는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투자하실 때 MZ의 경제 이야기나 대체가족 이야기면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웬만하면 사이코패스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좀 막아주십시오. 저희가 스스로 막을 수는 없으니까 1987이라는 영화나 요새 이제 나왔던 서울의 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후배들에게 한국 역사를 가르쳐 주는데 굉장히 좋았죠.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지금 절찬리에 이제 곧 1,000만이 넘을 거라고 보여지는 파묘라는 영화가 지금 상영된 지 이제 일주일이 안 됐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관객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안에도 이제 한일 관계로 돼요. 오컬트에서 시작을 해서 한일 관계로 가는 거는 복합 장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땐 오컬트로 귀신 얘기인 것 같이 시작이 됐어요. 이제 다 곡성인 줄 알고 들어갔다가 알고 보니 역사 영화였구나 이러고 나온다고 해요. 이렇게 복합 장르로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는 홈드라마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스릴러로 끝난다든지 스릴러로 시작했는데 가족 얘기로 끝나는 이제 한 가지 장르로 드라마가 가지 않기 때문에 복합 장르를 가는 이제 시작들을 볼 수 있죠. 외계인이라는 영화는 주인공 서사와 그 빌런의 서사가 제대로 서 있지 않아서 되게 난항을 거둔 영화입니다. 투자들 많이 하셨지만 다들 손해 보셨죠? 헌트를 그러니까 이게 이정재 배우님이 이 헌트를 아웅산 이야기를 골라왔는데 이게 굉장히 좀 낯설고 이제 새로웠어요. 그 이정재 씨가 영화를 한다고 할 때는 멜로가 한 70편 들어왔대요. 멜로 배우였으니까요. 그랬는데 이제 본인이 고른 게 헌트였고 아웅산 이야기고 이걸 4년 정도 시나리오 작업을 일일이 다 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 헌트는 헤드카피가 우리가 각하를 왜 지켜야 합니까가 헤드카피예요. 우리가 왜 각하를 지켜 이런 생각을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할 수 없는 생각이 이제 영화의 헤드카피로 나올 만큼 지금 세대는 많이 바뀌고 있는 걸 보여주죠. 이거 앞에가 없고 여기 온 거야? 제가 지금 어 이제 또 난 여기가 불이 켜지는 줄 알았는데 제가 그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제 유장희 총재님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깜짝 놀라고 조금 이렇게 마무리에 수선을 한 게 뭐였냐면 이제 총재님이 얘기하신 그 총장님이 얘기하신 그 한국식 선진국에 관해서 제가 되게 많이 고민을 하게 됐어요. 아, 그래. 우리가 지금 문화 선진국으로 가고 있고, 한국이 지금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무기랑 천연 자원이나 이런 걸로 지금 선진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당연히 이제 문화인데, 문화가 우리나라를 항상 한해 민족이다라고 했잖아요. 한해 민족이라고 하는데, 그, 한보다 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흥은 매뉴얼이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신이 난다는 매뉴얼이 아닌데 이 흥이 또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게 흥이 없으면 오는 게 우울증이죠. 이제 우리 젊은이들이 우울하냐 흥이 있냐 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울한 사람이 흥이 나게 치료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드라마에는 흥이 나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과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이 츤데레라고 이렇게 사랑 아닌 그 좀 이면에 색깔 있는 방식으로 전달이 되면서 굉장히 신이 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줄 몰랐는데 사랑하네. 나하고 눈이 맞네. 나하고 코드가 맞고 대화가 되네. 이 부분에서 신이 나면서 흥이 나고 그 드라마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는 어떤 1, 2, 3, 4, 5, 6으로 가는 매뉴얼이 아닌 이제 요새 방시혁 씨가 하고 있는 BTS나 이제 이수만 씨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수만 씨가 이제 그 슈퍼주니어를 만들 때 13명 막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떼샷으로 그룹이 나오는 게 아마 거기서부터가 시작일 텐데, 그때 이수만 회장님이 얘기한 거는 13명 중에 누구라도 네 마음에 들 거야. 13명 중에 한 명은 네 마음에 들겠지. 그러면 응원해. 이래서 13명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속극 할 때도 그렇거든요. 멜로 아니면 이제 뭐 빚내서 부로 간다든가 부 이거 교차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신분의 차이, 뭐 출생의 비밀 여러 가지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중에 시청자 반응이 있는 쪽으로 작가가 이제 방향을 돌려서 거기에 집중을 하죠. 일단 쫙 좌판을 깔듯이 이제 소재가 나가는데, 그런 형식으로 이제 이수만 씨도 그렇게 13명을 내놓고 뭐 저희 아이들도 보면 그 중에 몇 명이 좋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드라마를 보시거나 이럴 때 흥이라는 그 매뉴얼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김연아 씨나 아사다 마오를 대표적으로 봐도 제가 그래서 가지고 왔는데, 김연아 씨는 굉장히 신이 나고 흥이 나고 뭔가 그 이렇게 매뉴얼, 당연히 매뉴얼이 있죠. 트리플 악셀을 내가 100번 8번 성공하고 2번 실패했다면 그 2번이 지금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나게 하는 거는 실패를 감수하고 가는, 어떠면 그 아사다마오가 매뉴얼에 집착하는 마음보다는 좀 큰 마음일 거예요. 그게 아마 이기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마 김연아 씨는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마이클 조던이라도 됐을 만한 사람이지, 그냥 이렇게 사이즈가 작게 머물 사람은 아닌데, 그거는 훈련과 그녀를 이끌어가는 한국적인 흥. 그게 잘못 가면 우울할 수도 있지만 그 흥이라는 그 코드를 우리 드라마 작가들이 또 K컬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형화된 맛이 아니라 막 음식도 변화시키잖아요. 제가 그 이제 드라마에서 한국 음식을 이제 주로 전문하시는, 그때 남은희 선생님이 이제 그 역할을 해주셨는데, 남은희 씨가 이제 저한테 그랬어요. 아니 박 작가, 한국 음식이 이렇게 많아? 라고 할 만큼, 떡볶이면 떡볶이, 아니면 뭐 밥이면 이제 김밥이면 김밥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김밥 장인들이 만드는 김밥을 보조 작가가 다 긁어오는 거예요. 이제 떡볶이도 긁어오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멜로를 찍을 때는 데이트 장소를 또 고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이색 데이트 장소 이제 다 뽑아봐라고 하면 뭐 귀신의 집 같은 데이트 장소도 있어요. 재밌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한번 썼는데 촬영을 못 들어갔어요. 귀신의 집이다 보니까 너무 컴컴하고 거기다 조명을 켜니까 귀신의 집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집이 컨셉이 안 살더라고요. 그래서 못 갔는데, 그 결국 그 음식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은 뭐 하나, 그게 백종원 사장님 바꿔내잖아요. 그 맛을 조금씩이라도 바꾸고 업그레이드하고 차별화하고 구별시키는 것이 이제 한국 음식의 그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지금 저는 이제 총장님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래 한국식 선진국은 뭘까? 그래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끌어가는 걸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제가 짧은 시간에 오면서 지금 굉장히 사장되고 있는 시나리오와 극본이 많다. 기회를 많이 주셔라. 근데 다만 보시면서 주인공이 주인공다운가? 빌런은 빌런 같은가? 그다음에 여기에 새로운 약간의 변화와 차별은 무엇인가? 그런 거를 좀 아마 보시면 여러분이 이렇게 투자하실 때 기준이 좀 되지 않으실까? 제가 이제 경제인 연합회라고 그래서 투자의 기준을 맞춰볼까?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하고 연구를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집약적으로 가지고 왔고, 제가 이제 아시아 드라마 그 어워즈에 가서 이제 했던 경험들과, 또 제가 드라마 하면서 주인공의 직업, 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제 첫 번째 연속극에서 이제 여주의 아버지가 우체부였어요. 예전에는, 지금은 뭐 이메일도 있고 많이 있지만 우체부 그게 시대의 드라마였거든요. 1960년대였기 때문에
우체부가 주는 그 소식과 그 따뜻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최신부에 들어가서 이제 협찬을 받고 그다음에 연말연시에 그들이 하는 그 연말연시 얼마나 우체 그 물량이 많습니까? 지금은 이제 택배가 많지만 그때 그거를 촬영하면서 그 아버지가 되게 좋은 아버지로 우체부를 선정하고 그러니까 주인공을 정하면 그 직업을 정하는 게 또 중요하니까 그 직업이 그의 성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 직업 정하고 나이, 성별 정하면 주인공의 한 60%는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업을 할 때 최신부도 했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그 투자하실 때 그런 목록, 그다음에 K컬처가 지금 가는 거에는 아마 함보다는 흥이 많이 이렇게 주목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예전에는 서편제, 뭐 이렇게 태백산맥, 그래서 한많은 한국 민족 얘기가 많았다면 지금은 흥이 충만한 한국 민족이 문화나 노래, 음식 이쪽에서 흥이 많이 나오는데 이 흥의 단점은 아마 우울증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좀 더 이 흥이 나가고 있는 중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은 아마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1897년에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코리아 신부라고 그 투란도트나 나비 부인보다 먼저 코리아 신부라는 발레극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공연을 했어요. 심지어 상설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그 창작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참여한 건 아닌데 그분들에게 이제 거기에 코리아 신부는 기모노를 입고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들이 생각했을 때 이게 좀 한중일이 짬뽕이 된 채로 그 컨텐츠를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게 이제 조선일보에 나온 거를 보고 한국이 알려진 거는 요새가 아니구나. 1897년에 코리아 신부가 오스트리아 빈에서 그것도 심지어 발레극으로 이렇게 상연을 했구나. 그러니까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문화를 전달하거나 나를 표현하고자 하는 이 욕구는 아마 DNA에 새겨져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 그 드라마가 지금 이렇게 기치를 올리고 가고 있는 데는 아마 장르로 치면 로코일 거예요. 로코 드라마가 이렇게 딱 대놓고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장애를 극복하는 멜로드라마가 아니고 로코 드라마는 이제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거든요. 시간 됐어요? 더 했... 아, 그래요? 아니, 불을 켜시길래. 아, 그렇습니까? 그 잊어버렸어요. 네. 그 이제 아마 그 여러분이 이제 투자하실 때 이거 로코야라고 하면 그 기획하에서 가지고 온 사람들이 회장님 좀 아시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라고 해서 이제 멜로를 약간 재밌게 그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 그래서 시어머니가 띠두르고 눕는 아닌 그런 거 아닌 그런 드라마로 해서 뭐 나이 차이를 극복한다든지 이제 그런 로코 드라마가 아마 지금 한국의 주류를 이루는 거는 이 이제 즐겁고 재밌는 드라마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 요새 뮤지컬도 굉장히 많이 한국 그 이제 전파하고 라이센스 뮤지컬보다 창작 뮤지컬이 훨씬 더 재밌다고 할 만큼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뮤지컬도 많이 투자해 주십시오. 질문 받을까요? 네. 네, 오늘 그 강의 내용 아주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의 그 케이팝이나 이런 드라마나 이렇게 쓰면서 그 나름대로 굉장히 창의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열리고 하는 걸 보긴 봤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그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 경제 성장 때문에 아시아나 다른 나라에서도 또 한국에 오고 싶고 뭘 먹고 싶구나 이런 거에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까? 왜냐면 제가 해외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한국 전혀 몰랐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잘 살면서 이런 거를 좀 무시할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영향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근데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때문에 북한에 가면 현빈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이제 착시를 주잖아요. 그리고 어, 한국에 오면 이제 그 모든 남자들이 다 현빈 같고 이종석 같은 줄 아는데 그런 착각 때문에 오고 그들이 갔던 곳. 그래서 저희가 드라마 만들 때는 이제 가을 동화라든가 KBS에서 했던 그 드라마 할 때는 속초에서 굉장히 우리를 자주 불렀어요. 이 장소를 써라. 그래서 이제 속초에 되게 위치 좋은 곳에 호텔을 지으시면 근데 드라마 작가들이 되게 방콕이에요. 이렇게 저처럼 돌아다니는 사람, 전 강의를 좋아하니까 돌아다니는데 저희 협회에서 드라마 작가 30명을 모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다들 방콕이라 상상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허준 쓰셨던 최한규 선배가 드라마 작가들 한 10명 모였는데 그 자리에 1,000만 원을 딱 내놓고 나 대신 누가 발리를 가서 사진 좀 보내줘 이랬어요. 너무 못 가니까. 근데 그 돈이 그냥 가져가셨어요. 아무도 안 가요. 그만큼 방콕이고 움직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고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를 참 안 하는 사람들이 드라마 작가의 좀 특징이라서 그 사람들을 자꾸 불러서 이제 장소를 보여주는 건 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수련회 갈 때 남이섬을 많이 갔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드라마 게임 쓸때 여성 주차장 생길 때랑 그다음에 그 이제 남의 돈을 이제 훔치는 것 때문에 남이섬에 이렇게 유배처럼 들어가서 이제 돈이 들어올 때까지 감금하려고 남이섬에 갔어요. 남이섬은 하루에 배 2번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곳으로 갔는데 그게 가을 연가, 겨울 연가가 되고 이렇게 남이섬이 뜰 줄은 정말 저도 몰랐죠. 그래서 이런 영향이 홍대가 뜨고 그다음에 요새는 이태원보다는 홍대 더 많이 가잖아요. 굉장히 영향력이 큰 것 같고 한국 음식이 그래서 드라마에 더 많이 PPL을 좀 많이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할 때는 육개장 협찬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그 매운 육개장이 해외 엄청 나가는 걸 제가 이제 현실적으로 봤죠.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될까 했는데 연속극인데도 육개장 여주인공이 육개장 만드는 걸 하니까 저는 사실 설정을 뭘 했냐면 조공도시락을 했어요. 조공도시락은 그 이제 배우분한테 조공 들어가는 도시락이 있어요. 100개씩 만들어서 뮤지컬 연습장에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팬클럽 회장이 이제 그 계약을 해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그런 조공도시락을 만드는 여주를 설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PPL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육개장으로 바뀌었는데 육개장이 너무 선전을 해버렸죠. 굉장히 좋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없어서 저기 설명해 주시는 가운데 음식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사실은 드라마 작가하고 친하고 싶었는데 오늘 계기로 해서 우리 김 작가님하고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그 우리 집에서 집사람은 드라마 아주 광팬이에요. 근데 저는 잘 안 봐요. 그뭐볼 시간이 적기도 하지만 저 나름 이게 이제 바이어스죠. 바이어스인데 아까 막장 얘기했는데 드라마가 전부 이렇게 막장으로 흐르고 너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드라마가 사회를 약간 선도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해주면 너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영향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가족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보면 애들이 뭐 부모한테도 함부로 막 하고 요즘 드라마에는 욕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막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문화나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자꾸 나쁜 쪽으로 끌고 가는 영향력을 갖지 않나. 그래서 저는 조금 싫어요. 이 거부 반응이 있는데 지금 이제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정말 느끼는 점이 많고 저도 이제 드라마를 한번 이렇게 관심 있게 좀 보려고 합니다. 보려고 그러는데 이 우리 작가님들이 그런
우리 사회가 요즘 최대의 문제가 가치관, 도덕, 윤리 이런 게 무너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끌어가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미국 드라마 이제 가끔 보면 거기에는 메시지가 분명히 딱 있는 것 같아요. 매 이렇게 반복되는 거일지라도. 맞아요. 예, 거기 보면 확실하게 그게 있는데 우리는 그게 약간 부족하지 않는가. 제가 문외한이라서 그냥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아, 정말 저희가 반성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더 제가 지금 현장에 가서 강의하거나 후배들한테 말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를 하려면 행위가 따라야 사과이고, 사랑을 할래도 행위가 따라야 되는데, 이 막장이라는 거는 머물지 않고 그냥 다 던져버리는 게 막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의식적으로 KBS에서 할 때는, KBS는 공영방송이니까 좀 도와주기도 했지만, 웬만하면 반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TV에서 반말하는 게 나오면 그게 공식화되는 느낌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캐릭터에 특별한 그 요소를 넣지 않는 한은 부모 사이에 그냥 이랬어요는 아니어도 하다못해 이랬어까지만이라도 이랬니는 아니는 그 정도까지.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제가 보면 항상 애들이 부모님께 존댓말하는 모습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되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드라마는 위아래 없이 그냥 막 말을 하는 거는 좀 많이 자정을 하려고 하는데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질문이라기보다 좀 부탁 좀 네. 하겠습니다. 저는 대전에 있는 배재대학교 네. 총장을 이제 8년 하고 지금은 이제 몽골에 가가지고 학교 이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13년 정도 됐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방대학들이 매우 힘들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좋은 시설, 지방에 있는 교수님들도 아주 그 훈련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시설도 아주 좋아요. 그런데 지금 시설이 남아도 나왔는데 다른 나라의 중국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앞으로 이제 노동자들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그 외국인 학생들이 와서 그 남아도는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 대학의 시설들을 활용해가지고 한국 문화에 익숙해지든지 아니면 한국적인 지식을 받아서 그리고 여기서 잡을 얻어가지고 있으면 한국에 지금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노동력 이런 것도 가능하고 지방대학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육개장이 그렇게 잘 팔렸으니까 지방대학도 좀 잘 팔릴 수 있도록 지방대학의 학생들이 얼마나 재미있고 니네들 여기 오면은 아주 재미있기도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니네들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드라마를 좀 만들어서 네. 1년에 뭐 한 100만 명 정도 외국인들이 네. 우리나라에 오게 되면은 제가 그때 총장으로 있을 때 그 정부에다가 그런 부탁도 했었거든요.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하고 그 옆에 있는 도시가 나라가 뭐예요? 네? 뉴질랜드가 자기 그 GDP의 2% 정도를 유학생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 뭐 747 한다고 해서 100만 명만 오면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제적인 효과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고 나면 그 사람들이 자기 나라 돌아가서도 한국 문화 또는 한국 상품들을 계속 구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번 해주셔가지고 우리나라의 유학생들이 한 몇백만 명 정도 되면은 육개장보다는 더 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지방대학 총장 출신으로서 지방대학을 위해서 부탁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인공 직업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광덕입니다. 드라마를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는 제일 문제가 비용인데, 이게 뭐 굉장히 많은 돈이 드라마는 들어가거든요. 예능보다도. 그래서 그 이유 중에, 원인 중에 중요한 게, 이 주인공, 그리고 빌런, 했던 중요 인물들 개런티하고 또 작가님들, 이들은 작가료도 억 단위로 한편에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작자, 이게 또 우리 이 콘텐츠가 발전하고 나가는 데도 좀 장애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하향 조정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바에야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좀 뭐 선도하는 입장에서 네. 뭘 조금 하실 생각은 없습니다. 네, 저 너무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자 주인공 가격이 너무 비싸요. 그리고 이제 다른 스텝들하고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는 아마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이제 연속극이나 이런 거 작품 몇 개 해가지고 그냥 탈바꿈할 생각은 아예 하지 말라고 저도 후배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직업이고 이제 같이 가는 거다. 그래서 정말 하향 평준화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안 비싸잖아요, 대표님. 중앙국입니다.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오늘 중앙일보 도관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은효 대장금 이걸 20년 만에 다시 그 복원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아까 그 장 장관님 그 질문 중에도 MZ세대한테 어떤 방향 제시, 이 경우는 의리도 있는 또 한의학이라는 이런 걸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것도 됐고,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본분에 충실하고 이것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20년 만에 그 은여 대장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떤 그 생각을 또는 비전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한 건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제가 관계자는 아니지만 저도 어저께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선생님 되시는 이제 선배님께서 쓰신다고 이제 이야기를 들어서 아, 대장금은 충분히 리메이크 할 만하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되게 정직한 주인공이잖아요. 끝까지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으로 변화하지 않으며 끝까지 자기 그 입장을 지켜가는 그 우여곡절을 겪어내는 모습이 되게 품격 있다고 생각을 했고, 지금 저작권 문제가 지금 걸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처음에 오리지널 쓰셨던 분들하고 이번에 이제 다시 제작하는 팀에 그 저작권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 같고, 뭐 서방 국가에서도 너무 인기가 좋았던 작품이라 잘 되면 너무 좋지 않을까요? 전 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에 관해서 이제 짧은 시간에 그 영향력과 또 우리가 작업할 때 주인공 세우는 거, 뭐 줄거리 가는 거, 뭐 그냥 막 예전 우리 놀이 다방구 하듯이 으다다다다다 나갔는데 이제 항상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이렇게 기회가 되실 때마다 응원해 주시면 이제 곳곳에서 적은 월급이든 많이 받는 뭐 페이를 많이 받는 사람이든 최선을 다해서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작가라는 직업은 예전부터 천형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시켜서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고 아마 사업도 그렇겠죠. 이제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면서 이제 곳곳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늘 만나시면 내가 박지연 작가라는 선배를 봤다. 그래서 내가 너를 더 응원한다라고 해주시면 더 좋겠고 이제 하나가 되어서 K 문화가 더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했습니다.